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레그의 기본 개념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레그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 생성형 AI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리트리버럴 오그멘테이션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생성형 AI를 좀 더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쓸 수 있는 레그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 레그라는 기법에 대한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이제 시메틱 서치라고 하는 의미 검색, 그리고 이제 이런 시메틱 검색을 구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제 벡터 임베딩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벡터 임베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벡터 임베딩 값을 저장해서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벡터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AWS에서는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리그를 좀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AWS에서 리그를 좀 더 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날리지 베이스 포 아마존 베드락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요즘은 이제 생성형 AI 자체가 워낙에 이제 많이들 사용하고 계셔서 제가 따로 이렇게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간단히 보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텍스트를 넣어주면 이런 사진을 이미지 같은 걸 생성을 해낸다든가 또는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자동으로 답변을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떤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이런 류의 머신러닝 그 기법들을 이제 생성형 A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생성형 AI가 이렇게 동작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제 텍스트 같은 거로 인풋을 넣어주면 그 아웃풋으로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낸다든가 또는 이미지 아니면 이제 비디오라든가 그 음성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만들어내고 이때 이제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이런 다양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머신러닝 모델을 저희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생성형 AI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이제 머신러닝 학습을 시켜가지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래갖고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존에 그 저희가 전통적인 머신러닝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이시는 뭐 이렇게 텍스트를 요약한다든가 아니면 코드를 생성해낸다든가 뭐 이런 작업들마다 모델을 하나씩 만들어내서 그 사용을 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는 저렇게 개별적인 작업마다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작업을 다 할 수 있는 어떠한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작업의 목적에 맞게끔 그냥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은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이렇게 다양한 작업을 모두 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보고 저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에서는 저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자연어 처리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그런 처리를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이제 생성형 AI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든가 그런 작업들을 할 텐데 파운데이션 모델을 AWS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아마존 베드락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모아놓은 그런 약간 허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이 수행하는 작업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종류별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작업에 필요한 그 인풋의 형태가 다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테이블 형태의 인풋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미지를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음성 같은 이런 멀티미디어 그 인풋을 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인풋하고 그다음에 그 인풋을 받아서 처리하는 작업의 종류 그리고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들을 다양한 모델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객분들이 바로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모아놓은 허브 같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에서 필요한 작업이 있다. 그러면 작업을 하기 위한 모델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제 바로 클릭 한 번으로 그 모델을 서버에 배포를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기존에 있는 그 모델을 받아다가 데이터를 조금 더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의 목적에 맞게끔 어떤 모델을 다시 한번 학습을 시키고 싶다. 이제 그런 작업도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에서 이렇게 이제 클릭 몇 번만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뭐 인프라라든가, 즉 머신러닝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게 아마존 베드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마존 베드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성형 AI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회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메타 같은 회사들, 그리고 미스트리얼 같은 저런 회사들, 또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을 제공하는 이 회사들의 그 모델들을 AWS 위에서 그냥 API만 호출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준 게 아마존 베드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그래서 아마존 베드락 같은 경우는 저러한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하실 때 인보크 모델이라고 하는 API 하나만 가지고 그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별도로 저런 모델을 배포하기 위해서 배포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모델을 선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훨씬 더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이제 저희가 사용할 모델에 대한 아이디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갈 그 데이터를 이런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인보크 모델이라고 하는 API를 한 번만 호출을 하게 되면 실제 결과가 이렇게 받아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런 결과를 만약에 이제 결과의 크기가 이렇게 커가지고 그걸 한 번에 받을 수가 없어서 약간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받고 싶다든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채팅 같은 Q&A 하는 챗봇 같은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사용자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한 번에 답변을 이렇게 길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문장씩 쭉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하듯이 이렇게 한 문장씩 이렇게 보내주고 싶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인보크 모델이라는 API 외에도 인보크 모델 위드 리스판스 스트림이라고 하는 저런 API를 써가지고 이제 큰 아웃풋 데이터를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저런 API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베드락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 같은 경우는 다양한 모델들, 즉 이제 오픈 소스로 이렇게 공개된 모델들을 그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직접 고객분들이 인스턴스 타입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오토 스케일링 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써가지고 직접 배포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그 오픈 소스 모델을 가지고 그 자신들의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하고 싶다, 즉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학습을 시키고 싶다, 이제 이런 부분도 다 가능하고요. 이런 작업들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머신러닝 학습이라든가 머신러닝 배포라든 모델을 배포하고 관리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은 저렇게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를 써가지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이제 바로 어떤 그 생성형 AI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우리는 바로 만들고 싶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렇게 인프라 관리라든가 또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튜닝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API 형태로 가졌다 그 쓸 수 있는 방식이 그 아마존 베드락이라서, 베드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이게 서버리스 방식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 같은 경우는 애초에 기본적으로 그 컨셉 자체가 다양한 오픈 소스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다 이렇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면,
이제 아마존 베드락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에 관련된 파운데이션 모델 위주로 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에서 쓸 수 있는 모델의 숫자 대비 아마존 베드락에서 쓸 수 있는 모델의 그러니까 숫자는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모델이 할 수 있는 작업 자체도 주로 이제 베드락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 관련된 작업,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넣어주면 텍스트를 생성해 낸다든가, 아니면 텍스트를 넣었을 때 이미지를 생성해 낸다든가, 이제 이런 류의 작업들을 주로 하는 모델들을 위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분들이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끔 이제 세이지메이커 점프탓을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아마존 베드락을 선택해서 저렇게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그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작업들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저 파운데이션 모델만 있으면 모든 작업을 쉽게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상당히 이게 똑똑해 보이긴 한데 때로는 상당히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엉뚱한 답변을 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뭐 세종대왕이 이제 맥북 프로를 던졌다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이 나오는 게 뭐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진 사건이 어떻게 기록이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잘 보시면 사실 조선시대 때 맥북 프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답변의 내용을 잘 보면 이게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도 아니고 상당히 그럴싸해 보이는 거죠. 머신러닝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제 답변이 올바르다 생각하고 답변을 내지만 저 답변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건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저희가 홀리시네이션, 즉 환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24년 3월 20일 날짜에 주식 종가를 알려줘. 즉 뭐 오늘 날짜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3월 20일이라고 했는데 오늘 날짜의 주식 종가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했을 때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현재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앞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학습을 시켜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그 현재의 데이터가 모델을 만드는데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아마존 직원인데 아마존 직원들만 볼 수 있는 어떤 그 매뉴얼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되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기업의 내부 정보라든가 이런 프라이빗한 정보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답변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도메인 지식에 관련된 그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가 위키피디아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공개된 데이터를 갖고 모델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공개된 데이터 안에 없는 정보 같은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런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때 학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재 최신 데이터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파운데이션 모델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성형 AI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든가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는 저런 환갑현상이라든가 도메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답변을 못한다든가, 또는 현재 최신 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못한다든가 이런 류의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저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기법을 써서 하는 건데요. 저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넣었을 때 텍스트를 생성해낸다든가 아니면 텍스트를 넣었을 때 이미지를 생성하는, 즉 그런 류의 이제 생성형 AI 모델이 있었을 때 인풋으로 들어가는 그 텍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같은 곳에서 검색을 한다고 했을 때 키워드 몇 개를 넣었을 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좀 더 다양한 키워드를 넣어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검색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산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따옴표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검색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식의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검색 결과를 이렇게 찾는 작업들을 해보신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것도 결국에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들의 그 인풋으로 텍스트를 넣었을 때 그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입력되는 텍스트를 좀 더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고 생성형 AI 모델로 넣어주는 인풋을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때는 이제 하나의 예로 이렇게 보시자면 단순히 이렇게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영화에 대한 그 감성 분석을 좀 해줘,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할 때 단순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 밑에다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이런 식으로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예제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이런 식으로 줘 하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면 이제 생성형 AI 모델들이 좀 더 사용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그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답변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그 하는 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다시 저희가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이라는 저 프롬프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저렇게 그냥 프롬프트만 넣는다고 하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잘못 주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희가 만약에 저런 맥북 프로는 이제 언제 만들어진 제품이고 그다음에 세종대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던 왕인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냥 프롬프트랑 함께 넣어준다면 답변 자체가 좀 더 올바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런 걸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올바르게 이제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그렇다면은 이러한 컨텍스트, 즉 저희가 프롬프트를 넣을 때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이 컨셉트를 그럼 어떻게 추가를 해야 될까? 물론 이제 사람이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걸 사람이 매번 하게 되면 상당히 번거롭고, 또 이제 사람마다 저런 그 내용을 쉽게 이제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넣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자동화 해보자. 즉 자동으로 프롬프트와 연관된 컨셉트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프롬프트에 포함을 시켜서 생성형 AI 모델에 그 질문을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자동으로 해보자. 이제 이런 아이디에서 나온 게 리트리벌 오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줄여서 이제 레그라고 하는 기법이 나온 건데요. 그 레그라는 기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이제 이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저희가 어떠한 지식 DB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생성형 AI 그 모델을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 DB와 이렇게 생성형 AI 모델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그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HDL 콜레스토리 뭐지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형 AI 모델에 그 이런 프롬프트를 바로 전달하기 전에 먼저 이 지식 DB에서 이 프롬프트하고 관련된 내용을 검색을 합니다. 즉 HDL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검색 결과를 이 프롬프트와 함께 컨텍스트로 넣어가지고 새로운 프롬프트를 만드는 거죠. 즉 사용자가 입력한 최초의 프롬프트는 이건데, 실제 이제 이런 생성형 AI 모델로 들어가는 프롬프트는 이렇게 검색에서 나온 컨텍스트랑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합쳐진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프롬프트를 바꿔서 넣어주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정확한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들을 지금 사람이 직접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 프롬프트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그 자동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자동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레그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종대왕 맥북 프로 사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해보면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아니면 또 세종대왕 이제 이런 키워드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검색된 내용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그 컨텍스트로 넣어주는 거죠. 저 프롬프트 하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검색한 결과를 잘 보시면 뭐 첫 번째 검색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내용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세종대왕에 대한 내용은 좀 부족하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제 조선왕조실록은 잠깐 내용이 잠깐 있긴 한데 세종대왕에 대한 내용은 없고, 마지막에 결과를 보시면
세종실록에 관한 내용도 있고 이제 세종대왕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저희가 이제 보통 검색을 해서 그러니까 검색한 결과를 선택을 할 때 이렇게 맨 상위에 올라온 검색 결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보면 저희가 원하는 검색 결과는 이제 이 결과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 그 이 결과가 약간 하위 순서에 있고 상위 순서에는 약간 연관성이 좀 더 떨어지는 저희가 약간 원하는 그런 답변이 아닌 이런 검색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정확한 저희가 원하는 어떤 검색 결과가 상위로 올라오게끔 하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예로 보자면 저희가 검색을 할 때 이렇게 브라이트 컬러 골프 슈즈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이제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검색 결과를 잘 보시면 그냥 골프 슈즈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나온 결과들만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결과를 보면 이 골프 슈즈라는 게 사실 이제 골프하고 연관된 단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여기서 그 저희가 원하는 거는 브라이트 컬러, 밝은 색상의 골프 슈즈를 이제 찾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결과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이 다 이제 밝은 색상의 이제 이걸 제외하고는 다 대부분 밝은 색상의 이제 골프 슈즈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원하는 어떤 검색 결과는 오히려 이런 형태로 단순히 이제 단어가 어떤 문서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어떤 의미를 파악을 해서 그 자동으로 좀 이 의미를 잘 포함하고 있는 이런 그 문서들을 이렇게 검색 결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 검색을 해줬으면은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렇게 프롬프트의 컨텍스트로 이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건데 저희가 이제 이런 형태로 어떤 입력된 그 키워드의 그 의미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검색을 하는 방식을 이렇게 시멘틱 서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다면은 저렇게 프롬프트에 들어갈 컨텍스트를 좀 더 이제 더 좋은 컨텍스트를 좀 찾기 위해서는 저런 시메틱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그렇다면 저런 시메틱 검색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즉 시메틱 검색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입력한 어떤 키워드라든가 아니면 문서 내에 있는 단어들끼리의 의미 관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이제 기계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자면 킹하고 퀸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서로의 어떤 의미 관계를 갖고 있고 뭐 한국하고 서울 또는 이제 일본하고 도쿄 그러니까 중국하고 베이징 그러니까 이런 식의 키워드 사이에서는 이제 국가와 그다음에 그 국가의 수도라는 어떤 이런 관계가 있을 텐데 과연 이제 이런 그 단어가 주어졌을 때 이런 단어들끼리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적인 관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의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머신러닝 학자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어떤 단어가 들어오면은 그런 단어들을 이제 벡터라는 형태로 이제 바꿔서 저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러한 문장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문장의 단어들을 그 각각의 숫자로 바꾼 다음에 이 숫자의 어레이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숫자 형태로 바꿔주면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좌표 공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좌표 공간에 표시가 될 때, 즉 이제 이렇게 이런 문장이나 아니면 이제 단어가 들어왔을 때 이걸 숫자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좌표 공간에 표시를 할 때 의미적으로 서로 이렇게 관련성이 높은 단어들은 가깝게 위치를 시키고 관련성이 없는 단어들은 좀 먼 위치에 이렇게 그 놓이도록 이런 식으로 좀 그 표현을 하면 좀 더 기계적으로 이 단어하고 단어들 사이에 의미 관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벡터 형태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원점을 여기에 있는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이 여기에 있는 요 벡터까지의 그 방향하고 실제 이제 이런 거리 그 크기가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약간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를 좀 더 기계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어떤 단어나 문장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이거를 벡터 형태, 숫자 형태의 벡터로 만들어진 거를 저희가 이제 벡터 임베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벡터 임베딩으로 바꿀 때 저희가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이때도 이제 머신러닝 그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단어가 들어오면 이렇게 벡터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렇게 그 단어가 들어왔을 때 벡터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임베딩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임베딩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단어들을 벡터 공간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방향하고 그 다음에 이 벡터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벡터와 벡터 사이의 유사도, 즉 이제 그 벡터와 벡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크기가 비슷하다면 되게 이제 같은 벡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벡터 사이에 이제 사이 각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건데 이제 이렇게 사이 각이 좁거나 아니면 두 벡터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짧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두 벡터가 유사하다.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벡터들이 어떤 단어라든가 문장을 가지고 만들어진 벡터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벡터가 결국에는 유사하다는 얘기는 이 벡터를 만들었던 두 개의 단어라든가 두 개의 문장이 서로 유사하다. 즉 의미적으로 유사하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어를 벡터 형태로 바꿔서 즉 벡터 임베드 형태로 바꾸고 벡터 임베드 형태로 바꾸게 되면 컴퓨터는 그 숫자로 돼 있는 것들은 이렇게 사칙연산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두 개의 벡터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렇게 컴퓨터가 두 개의 벡터의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다면 그 벡터를 만들었던 그 두 단어의 그 연관성도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두 개의 벡터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지금 이 예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두 벡터의 사이의 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이제 코사인 시뮬러레트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방식은 두 벡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유클리디안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방식은 두 벡터를 이제 닷 프로덕트라고 하는 연산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터를 계산하는 되게 크게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같은 그 모델에서는 이렇게 음성이라든가 텍스트라든가 이미지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벡터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즉 숫자의 나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임베딩 모델이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그 벡터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벡터 형태로 만들어진 벡터들을 이렇게 벡터 공간에 이렇게 쭉 펼치게 되면 두 개의 벡터 사이에 시뮬레이티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벡터를 만들었던 원본 데이터들 사이에 시뮬레이티, 연관성도 자동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벡터로 만들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만약에 텍스트랑 어떤 이미지의 유사도를 그냥 사람이 보면은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컴퓨터 같은 기계가 그 텍스트 글자로 돼 있는 거랑 그림으로 돼 있는 그 픽셀 단위로 돼 있는 그 두 개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서로 유사한지를 하려면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 개의 데이터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는 글자 형태고 하나는 이제 이미지 같은 그 멀티미디어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단순하게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벡터 형태로 이렇게 그 하나의 통일된 표현으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 간에도 서로 연관성을 즉 얼마나 유사한지를 쉽게 이제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형 AI 모델에서는 이렇게 벡터 임베딩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벡터 임베딩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벡터 임베딩 된 결과를 가지고 시멘틱 서치 같은 것들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멘틱 서치라든가 이렇게 그 벡터 임베딩을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저장 스토리지를 저희가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희가 벡터 임베딩을 저장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벡터 서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멘틱 서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그 레그에서 지금 이쪽에 있는 날리지 소스 부분을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 이 프롬프트에 관련된 어떤 컨텍스트를 날리지 베이스에서 검색을 할 때 벡터 서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레그라는 것을 실제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그냥 일반적인 이제 난리지 베이스를
저희가 구글과 같은 아니 또는 네이버와 같은 그런 검색 엔진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키워드 검색 같은 거를 하는 형태로 구축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시멘틱 검색, 의미 검색을 하기 위해서 벡터 형태로 이제 문서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랄리지 베이스에 들어갈 이 어떤 문서가 있다면 이 문서를 인베딩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벡터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든 벡터를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검색을 할 때는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저희가 저렇게 또 문서가 있었을 때 이걸 데이터 인베딩으로 꾸는 작업을 이제 데이터 인제스션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데이터 인젝션 작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를 이제 벡터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그 벡터 형태로 바꾸는 모델을 저희가 인베딩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인베딩 모델을 실제 아마존 베드락에서는 어떻게 사용하실 수가 있냐면 타이탄 인베딩이라고 하는 그 이런 인베딩 모델을 저희가 이미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베드락에서는 인보크 모델이라고 하는 이 API 한 번만 호출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이 들어오면 이렇게 벡터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락에서는 저렇게 타이탄 인베딩 외에도 포이어에서 만들어 놓은 텍스 인베딩 모델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타이탄 인베딩을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인베딩 모델을 가지고 벡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긴 한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문서를 이제 인베딩 모델로 넣을 때, 저 인베딩 모델에 넣을 수 있는 인풋의 그 크기, 즉 텍스트의 길이가 그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어떤 문서가 상당히 긴 텍스트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서 뭐 그 1000줄 이상의 어떤 문장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근데 인베딩 모델 같은 경우는 200자까지만 어떤 인풋을 받는다. 그렇다면 그 다큐멘트는 이제 그러니까 천 라인 이상의 그래서 한 수천 자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인베딩 모델은 200자까지만 문서를 인풋으로 받지를 못한다면 긴 문서들을 이 인베딩 모델의 인풋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잘게 잘라주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저희가 이제 잘라진 결과를 다큐멘트 청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렇게 다큐멘트 청크를 나눠줘야 되는데 저 다큐멘트 청크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도 벡터 인베딩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떠한 이렇게 하나의 문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문서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하게 이 문서를 그 여러 개의 문서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마침표를 기준으로 한 문장씩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눴을 때의 문제는 뭐냐면 프롬프트하고 연관된 어떠한 내용이 하나의 문장에서만 그 연관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문장에 걸쳐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장의 한 문장의 앞부분부터 맨 뒷부분까지의 프롬프트하고 연관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장의 뒷부분부터 다음 문장의 앞부분까지 그 이렇게 좀 이렇게 걸쳐 가지고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마침표를 기준으로 한 문장씩 그 나누는 것보다는 뭐 두 개 이상의 문장을 묶어가지고 좀 나눈다든가 아니면 여러 문장 단위로 나눌 때 약간 서로 겹치는 거죠. 즉, 문장을 두 개씩 묶어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두 개씩 묶어서 나눌 때도 두 번째 문장을 나눌 때 앞에서 나눠놨던 그 일부 문장의 내용을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나누고 또 마찬가지로 세 번째 청크를 만들 때도 두 번째 청크의 내용을 일부 포함해서 만드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약간 오버래핑 해가지고 다큐멘트 청크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다큐멘트 청킹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좋고 어떤 게 이제 나쁘다. 그러니까 성능이 안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제 실제 레그를 구현할 때 그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이렇게 문장을 마침표 단위로 나눈다든가 이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실제 레그의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청킹하는 전략을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나누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청킹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벡터 인베딩 모델을 통해서 벡터 인베딩이 만들어지면 그 벡터들을
저장하고 저희가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이 필요할 건데 그런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AWS는 어떤 것들을 제공하냐면 아마존 오픈서치 같은 검색 엔진 서비스도 이제 그 벡터를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트그레스QL 계열의 아마존 오로라 포스트그레스QL이라든가 아니면 아마존 RDS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경우에는 PG 벡터라고 하는 그 포스트그레스QL용 플러그인이 있는데 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벡터를 저장하고 조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다큐먼트 DB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DB에서도 저렇게 벡터를 저장을 하고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 이제 레그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날리지 베이스에서 어떤 프롬프트에 연관된 컨텍스트를 검색해 가지고 그걸 프롬프트에 이제 함께 추가를 해서 생성형 AI 모델에 인풋을 넣어주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이제 검색을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꼭 이제 벡터 검색만이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저희가 앞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단순한 키워드라든가 아니면 텍스트 기반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고 그거 역시도 이렇게 프롬프트의 컨텍스트를 찾을 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레그에서 만약에 날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이제 벡터 검색을 할 수 있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도 사용할 수 있는데 벡터 데이터베이스 말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 풀텍스트 형태로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라면 앞서 설명드렸던 오픈 서치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아마존에서는 관리형 검색 서비스인 아마존 캔드라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존 캔드라라는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난리지 베이스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벡터 검색의 어떤 그 장점이 있고 또 이제 풀텍스트 검색의 장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없느냐? 지금 이제 이 그림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아마존 오픈 서치 같은 경우는 벡터 검색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풀텍스트 검색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두 가지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검색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이렇게 이제 아마존 오픈 서치에서 검색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벡터 검색을 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벡터를 쿼리로 넣어가지고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검색한 결과 내에서 어떤 키워드 기반으로 다시 필터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애초에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검색된 문서들 내에서 벡터 검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얻는 이런 방식으로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레그에 대해서 그냥 기본 개념하고 그다음에 실제 레그를 구성할 때 필요한 그 벡터 서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AWS에서 저런 레그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 날리지 소스 자체를 그냥 풀테스트 검색을 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가장 단순하게는 아마존 캔드라우 같은 관리형 검색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 날리지 베이스 검색을 할 때 캔드라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는 이제 아마존 베드락의 모델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런 형태로 그 생성형 AI 그 어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벡터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벡터 검색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인 아마존 오픈 소스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그 이런 형태로 날리지 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마존 베드락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인베딩 모델을 이용을 해서 벡터 인베딩을 만들고 이 결과를 오픈 서치에 저장하는 이런 식의 일련의 작업들을 거쳐서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존 베드락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제너레이션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앞서 뭐 아마존 캔드라 같은 걸 쓰면 그나마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구축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오픈 서치 같은 것들을 보시면 실제로 날리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걸 다큐먼트 청킹을 하고 그다음에 청킹한 걸로 인베딩 모델을 통과시켜 가지고 벡터 인베딩을 만들고 그 벡터 인베딩을 다시 오픈 서치에 저장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또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데이터 소스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소스일 테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코딩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런 작업들을 다 관리를 그 자동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실제 검색을 할 때도 트래픽이 많아졌을 때도 오토 스케일링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개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날리지 베이스 포 아마존 베드락이에요. 그래서 날리지 베이스 포 아마존 베드락 같은 경우는 아마존 베드락에서 제공하는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AWS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벡터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파인콘이라든가 레디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같은 이런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저런 두 가지의 서드 파티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시켜가지고 좀 더 쉽게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회를 해서 실제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레그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날리지 베이스 포 아마존 베드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좀 더 이제 살펴보자면 보통 저희가 이제 레그를 구성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먼저 아래쪽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데이터 소스, 즉 날리지 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소스를 가져다가 벡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데이터를 청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딩 모델을 통과시켜서 만들어진 벡터를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준비가 되면 이제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을 때 입력된 프롬프트를 이쪽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사용했던 인베딩 모델하고 동일한 인베딩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벡터 인베딩을 만들고 그 벡터 인베딩을 가지고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를 한 다음에 그렇게 조회해서 나온 그 컨텍스트를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붙여서 프롬프트를 새로 만들고 그 새로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그 생성형 AI 모델에 넣어서 그 결과를 얻어오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날리지 베이스 포 아마존 베드락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인젝션 과정을 자동화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동화를 하냐면 사용자들이 여러 데이터 소스가 있다면 그 데이터 소스를 S3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에서 있는 문서들을 어떤 식으로 나눌지 즉 청킹 전략들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고정 길이로 나눌지 아니면 그냥 청킹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문서를 그냥 그대로 넣을지 그리고 또 이제 고정기 형태로 나눠지는 청크 간에 어느 정도씩 문서를 겹쳐서 만들어낼지 이런 식으로 오버래핑하는 비율들 같은 것들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다큐멘트 청크를 갖고 벡터를 만들 수 있는 인베딩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타이탄 모델하고 그다음에 코이어 모델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현재까지는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벡터 인베딩 모델을 선택하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벡터 인베딩을 저장할 그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보이시는 오픈 서치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포스트그레스QL 또는 이제 파인콘이나 레디스 엔터프라이즈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넣어줘 하는 커맨드를 한번 실행을 하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이렇게 데이터 소스에서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그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주는 이 단계가 날리지 베이스 포 아마존 베드락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쉽게 이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실제 사용자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 이제 실제로 응답을 이렇게 가져오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과정 역시도 날리지 베이스 포 베드락에서 두 가지 API를 제공하는데 첫 번째 API는 벡터 사용자 쿼리가 들어왔을 때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사용자 쿼리, 즉 사용자의 프롬프트와 관련된 문서를 찾아준 다음에 자동으로 새로운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생성형 AI 모델에 인풋으로 넣어가지고 결과를 얻어오는 이 작업을 다 해주는 Retrieve and Generate API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박스 안에 있는 작업을 이 API 하나가 내부적으로는 이런 과정들을 다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 API 하나만 쓰면 바로 응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간혹 사용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날리지 베이스에서 컨텍스트를 검색을 한 다음에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프롬프트를 다시 이제 재구성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날리지 베이스에서 바로 검색을 해가지고 그 검색한 결과를 리턴해주는 이렇게 리트리브 API라는 걸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컨텍스트를 직접 찾은 다음에 그다음에 프롬프트도 새로 이제 이 컨텍스트랑 포함을 시켜서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베드락을 API로 호출하는 이런 작업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API를 제공을 해서 이제 쉽게 아마존 베드락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모델하고 그다음에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날리지 베이스 포 아마존 베드락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그래서 기존에 아까 오픈 서치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형태의 레그를 구성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날리지 베이스 포 아마존 베드락을 사용하시면 어떤 식으로 바꿀 수가 있냐면 이 부분이 이런 형태로 상당히 단순화돼 버리는 거예요. 즉 날리지 베이스 포 아마존 베드락을 사용해서 오픈서치에 데이터를 넣는 부분도 여기서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쿼리가 들어왔을 때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작업도 여기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쪽에 데이터를 넣어주는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쪽에서 데이터를 조회를 해가지고 프롬프트를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로 이제 그 텍스트를 새로 생성하는 이런 작업들을 여기에서 이제 한 번에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생성형 AI 모델이라든가 그다음에 생성형 AI 관련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 필요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AWS에서는 아마존 베드락과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실 때 그 파운데이션 모델만 가지고는 그 환각 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최신 데이터 정보를 얻어가지고 응답을 보낸다든가 또는 이제 기업 내부 정보 같은 그런 프라이빗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을 때는 저희가 프롬프트에다가 새로운 컨텍스트를 추가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거를 자동화해주는 작업 그 작업을 이제 저희가 레그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레그에서는 새로운 정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내부 정보 또는 이제 필요한 다른 컨텍스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날리지 베이스 같은 것들을 어떠한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 사용자 쿼리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필요한 그 컨텍스트를 찾아가지고 기존의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합쳐가지고 새로운 프롬프트를 만드는 작업들을 수행할 텐데 그러면 그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저희가 이제 벡터 형태로 즉 텍스트가 들어오면 이걸 벡터 형태로 바꿔가지고 저장하는 이제 방식이 있고 이때 이제 텍스트를 넣어서 벡터로 만들어주는 모델을 저희가 임베딩 모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벡터 임베딩을 저장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이제 조회할 수 있는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 벡터 데이터베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을 때는 이런 벡터 임베딩 자체가 그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벡터를 구성해 주기 때문에 시메틱 검색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직접 모두 구현을 하시려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AWS에서는 날리지 베이스 포 아마존 베드락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레그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이제 실습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